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서 10명 중 4명가량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우울증 유병률은 36.8%인데요. 23.5%를 기록한 미국, 17.3%의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조사가 이뤄진 OECD 국가 대부분이 우울증 환자 수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수준까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학회 측은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생활 제한과 방역 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졌다며 우울증 유병률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데 치료 접근성은 외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 이용 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들을 살펴보니 계약 관련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접수된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의 피해 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16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59%에 달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주로 눈이나 코, 얼굴 부위 시술에서 나타났는데요. 흉터와 비대칭, 염증, 색소 침착 같은 피해 호소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치료 경험담 또는 할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운행이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에 많이 노출될수록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7만 8천여 명의 대기오염 노출 정도와 파킨슨병 신규 발생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질소 노출이 가장 많은 상위 25% 그룹의 파킨슨병 위험이 노출 하위 25% 그룹에 비해 1.4배가량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체내로 유입된 이산화질소가 염증 인자를 증가시켜 뇌염증이 일어났거나 후각신경의 독성을 일으켜 생긴 비정상 단백질이 뇌로 타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속 원격 의료,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CCMN 빌딩에서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 주최로 개최된 2021 미래행복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헬스케어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백남종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은 환자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해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원격 의료를 진행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 합의,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 된 원격 의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도입하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신기술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승재 라이프시멘틱스 대표는 디지털 헬스를 통한 전환이 산업화가 아닌 의료 서비스를 위한 수단으로 전개돼야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준 진료 지침 마련과 적정 보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강원, 대구, 경남,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식중독 발생 단계가 주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고 있는 식중독 예측 지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식중독 예측 지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 위험 정보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의 요인과 또 과거 식중독 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중간 단계인 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식중독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 5월에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보면요. 음식점 61.5%, 야외 활동 및 행사 장소 등 기타 22.9%, 학교 7.8%, 집단 급식 6.5%, 가정집 1.3% 수준으로 많이 발생했고요. 원인균으로는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등을 포함한 기타가 60.8%, 노로바이러스 13.7%, 원충 13.1%, 병원성 대장균 6.5%,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5.9% 수준이었는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또 귀가 후, 조리 전,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요.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을 외부로 운반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서 10도 이하에서 보관해 운반하시고 상한 음식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한 음식은 눈으로 보는 것과 냄새를 맡아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음식에서 시큼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면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고 색깔이 변했거나 끈적거리는 액체가 보이면 곰팡이가 생겼을 수 있다. 과일 같은 경우 너무 익었거나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다면 상했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더불어 상한 부분을 도려내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도려내는 양이 많으면 생각보다 더 많은 곳이 변질됐을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유행 계절에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면서 남은 음식은 냉장, 냉동 보관하고 되도록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외부 운반 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더라도 도마, 칼 등 조리 도구가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면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물론 이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모두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성 장염이 오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할 수 있지만 열이 나거나 아니면 혈변을 보거나 점액성 변을 보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 등은 탈수로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갑자기 처지거나 소변이 줄었을 때, 또 노인의 경우는 손발끝이 저리거나 어지러울 때 빨리 내원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 설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도 식사도 하지 않으면 기력이 쉽게 떨어지고 또 탈수가 심해지기 때문에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면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조 교수는 설사를 해야 장에 있는 세균이 밖으로 배출된다며 지사제를 복용해 증상을 멈추게 하면 장염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약을 먹기보다는 쌀죽, 수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